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평화위원회 참여를 제안하는 개인적인 초청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그의 제안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국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항상 지지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현 미국 행정부의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외교부에 트럼프의 제안을 검토하고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의한 후 러시아가 초청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주로 중동 지역의 상황을 규제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직면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과정이 유엔의 관련 결정에 기반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의 장기적인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인들의 양도할 수 없는 필요와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가자 지구 재건과 기본 사회 기반 시설, 의료, 상수도 시스템, 그리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 확보에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전 미국 행정부 시절 동결됐던 러시아 자금 10억 달러를 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자금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 후 중동 재건에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곧 팔레스타인 대통령과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제럿 쿠시너와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는 또 그린랜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러시아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세기에 알라스카를 미국에 매각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는 기억이 맞다면 알라스카 면적은 약 171만 7천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미국은 알라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약 1억 5,800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 면적은 알라스카보다 좀 더 큰 216만 6천 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알라스카를 매입한 가격과 현재 시세로 비교해보면 그린랜드 가격은 2억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금 시세로 계산하면 아마 더 높아서 10억 달러에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미국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덴마크와 미국 또한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17년에 덴마크는 이미 버진 아일랜드를 미국에 매각한 전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덴마크가 그린랜드를 항상 식민지처럼, 그것도 잔인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가혹하게 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은 그러면서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으며 러시아와는 확실히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금으로 평화위원회에 10억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러시아에게 10억 달러는 생각만큼 큰 금액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의 금과 외환 보유액은 현재 21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금값 상승 덕분에 4년 만에 축적된 금액이며 이미 EU에 동결된 러시아 계좌에 보관된 금액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미국에 동결된 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양국 간 신뢰의 문제입니다. 트럼프로서는 평화위원회의 존속을 원한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렉산데르 두기는 푸틴이 동결 자산에서 10억 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한 제안은 아주 기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서방 세계를 분열시키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로 날아갔고 마치 자신의 임무가 신성한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스위스 다보스는 서방의 장례식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첫째, 트럼프가 자신의 경제, 국제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기조연설, 둘째, 세계 정상들과의 회담, 셋째, 주요 다국적 기업 수장들과의 회담, 그리고 비공식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저녁 리셉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인 가자지구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위원회 헌장 발표 서명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와 덴마크 국민들을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모든 나토 동맹국은 자국 영토를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도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오직 미국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덴마크가 6시간 만에 함락됐고 덴마크군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워싱턴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유럽의 소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리스트의 아지틴 다보스에서 트럼프가 강조할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세계화의 종말이며 이는 자급자족적인 거대 경제권으로 대세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세계화가 실패했다. 미국을 뒤처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고 미래를 해외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실패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잊혀졌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 아니 네 번째쯤에 머물러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다보스 포럼에 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는 거기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트럼프의 손아귀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린란드 영유권 분쟁에서 덴마크를 지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젤렌스키의 결정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유럽의 도움을 받아 당분간 러시아와 싸울 것이지만 결국 유럽도 그를 버릴 것입니다.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제2전선을 열 것이라는 사실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유럽을 러시아와 대립하게 만들어 값싼 에너지 자원을 차단하고 미국의 비싼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인들의 우선순위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국의 패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두 전선에서 전쟁을 벌일 수 없으며 미국과 협력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 전쟁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럽인들은 미국과 그린란드를 놓고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약탈을 통해 나름의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곰을 두려워했지만 식욕이 점점 커지는 미국의 양치기가 이제 유럽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세계화의 붕괴로 잃을 것이 없습니다. 세계화 붕괴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구소련권을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고 자국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배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모스크바는 오랫동안 차관에 의존해 살아온 멀리 떨어져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동맹국들을 불쌍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 미국과의 경제협력은 우방국인 중국을 포함한 그 어떤 국가의 독점적 지배에서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삼국 정립 시대가 됩니다. 또 미국에 의해 약탈당하고 값싼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빼앗긴 유럽은 세계화 붕괴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할 지배 엘리트의 변화를 고려할 때 모스크바를 받아들이고 좀 더 품위 있게 행동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트럼프는 마크 루테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 더 나아가 북극 지역 전반에 거친 미래 합의를 위한 틀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유럽 국가들이 미 국채를 처분한다고 하자 겁이 덜컥 났던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값은 온스당 6,000달러의 시나리오는 바로 써지게 됩니다. 미국은 점점 세계에서 밉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관세를 지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에 동맹국 괴롭히기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만 해도 자유무역에 무관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밀어간 거래 대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의 괴멸됐습니다. 젤렌스키 대신 다보스에 나온 우메로프는
트럼프가 혹시 휴전을 멈춰줄까 신라 같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해결하면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 측이 미국에 가짜 정보를 고의로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붕괴됐습니다. 러시아군의 하루치 공격을 막는데 8천만 유로가 소모됩니다. 러시아군 공격 드론 한 대를 막는데 드론 2개가 필요합니다. 키예프의 패트리엇 포대도 다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매일 200에서 350대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일 생산량을 1000대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의 HX-2 무인기는 성능이 낮아 가동률이 25%밖에 안 되고 러시아군의 전자전으로 수시로 끊깁니다. 키예프군으로서는 고가의 완구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키예프가 영하 14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수도, 전기, 난방이 안 됩니다. 수십만 명이 이미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일같이 300대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 키예프를 포함해 7개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